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CPI 정리로 먼저 이 포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달에 나왔던 데이터는 한 달 기준으로 0.5%가 나와주고 1년 기준으로 6.4%가 나와주면서 우와 CPI가 폭등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CPI 트렌드가 0.2%, 0.1% 이렇게 나와주면서 사실 야 이거 2% 인플레이션도 돌아가는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이끌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비농업 고용지수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아이 뭐야 인플레이션 안 잡히잖아 라고 하면서 50pp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아주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었는데 자 그때 당시의 데이터를 보시면 에너지 제품들이 은근히 데이터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서비스비가 0.5%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도 에너지 자체도 많은 가격 상승이 있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높았었습니다. 하나씩 섹터에 대한 비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을 먼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 봤어요. 지금 곡물들의 가격의 폭락이 생각보다 2월 한 달 동안 꽤 컸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수수 가격이 폭락했어요. 680불이던 게 640불까지 폭락하기도 했고 소이빈 오일 같은 경우도 2월 한 달 동안 크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러프 라이스 한마디로 쌀 쪽도 소폭 하락해주면서 곡물들은 안 폭락한 게 없어. 음식 가격이 드디어 곡물들 기준으로는 잡히기 시작했다. 다만 이거는 말이죠. 고기 가격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소부터 뭐 돼지까지 이렇게 가격들을 봤을 때 고기들의 가격들은 2월 동안 커다랗게 약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고기들의 가격은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가 제품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가격이 폭락하긴 했지만 설탕 같은 경우도 가격이 폭락하긴 했지만 갑자기 2월 중반부터 다시 올라가는 전조 정상이 보였는데 다만 전달에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 와 음료수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 주스, 커피, 우유, 유제품 같은 것들이 가격들이 2월 한 달 동안 폭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음료 제품들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음식 가격은 오를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고기값 상승했죠. 물론 곡물값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유제품과 음료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가지 섹터 중에서 3가지 섹터가 올랐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이란 섹터 자체는 아마 이번 달에도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이라는 섹터에 한해서는 구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결론적으로는 밖에서 먹는 외식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에너지 섹터, 뭐 천연가스, 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솔린 등등등 다 합쳐서 그 모든 거를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생산자 부품을 생산할 때도 뭐 PPI라는 것으로 모든 생산이란 것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대놓고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WTI 오일 같은 경우는요 78불에서 76불로 하락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긴 했어요. 82불에서 82.5구로 다만 평균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도 하락했고요. 넘버 2 히팅 오일 이거는 디젤유 내 집을 따뜻하게 쓰는 오일도 전체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3불에서 2.6불로 하락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관련한 유가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면서 브렌트유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이 하락했다고 보면 돼요. 저번 달에 사실 2%나 상승해주면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 에너지라는 제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번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와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었는데 야 유가가 낮게 나와주면서 제가 봤을 땐 달러가 강세로 간 점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2월 한 달 동안과 1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천연가스들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한테 도달하는 도시가스의 가격 자체가 낮지는 않아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6.7%나 상승했다고 1월 달에 결과가 떴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불일치가 좀 생기기는 했었어요. 천연가스 관련해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 자체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한테 도달하는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올랐다라는 불일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라도 아마 이번 달에 천연가스는 조금 많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 가격도요. 가 계속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전기 가격이 계속해서 사실상 12월 이후로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쪽은 하락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굿즈들의 가격.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삼에 있어서 자동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의류를 사든 의료물품을 사든 그런 굿즈들의 가격이 사실 파월 아저씨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죠. 굿즈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서비스 인플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굿즈들의 가격이 이번에는 좋을 것인가? 굿즈들의 가격이 디스인플레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CPI가 높게 나올 때도 0.1%라는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큰 기여를 하긴 했는데, 자 이번에 사실 심상치 않아요. 저번에 봤을 때 PPI라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게 했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원래는 조금 상승해졌던 결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단 소매업체들에 대한 재고가 낮다라는 결과, 그것도 심지어 dangerously low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ISM 제조업체를 수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당장 가격들의 불일치가 이어지고 있다. 물건들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오르고 서비스업 임금이 오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원자재가 올라서 더 비싼 값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소매업체들,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재고량을 늘려서 뭐해? 이렇게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야 지금 SVB 봤어? 은행들 망하는데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재고량을 늘려서 뭐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조업체들이나 도매업체들의 재고량은 높아져 있는데 소매업체들, 바로 손님들하고 이어지는 구간에 있는 소매업체들의 재고량은 어마어마하게 dangerously 위험하게 낮다라는 결과가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가격들의 불일치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없을 수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물품들 가격 지수가 44.5%에서 51.3% 정도로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넘으면 그때부터 물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50이면은 그냥 물품 가격이 전달과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1.3% 정도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물품들의 가격 상승은 아니에요. 다만 4개월 동안 내내 줄어들고 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물품들 가격이 여태까지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진행 중이면서 물품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하락하는 데 큰 공헌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올라가는 걸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아마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신차 가격이 여러분들 저 물품들 지수에서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뭐 아니면 경기 침체, 카나리아 탄광을 예언해주는 그런 장치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신차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전달 대비해서 내려갔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좋은 뉴스인데요. 1월 달에 대비해서 2월 달에는 신차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근데 말이죠. 재미난 건 신차 가격은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중고차 도매 맨하임 인덱스와 CPI가 저번 달에 불일치가 있었어요. 맨하임 인덱스는 올랐는데 CPI 내에서는 내렸다는 그런 결과가 중고차에서 나타났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맨하임 인덱스는 중고차가 도매가로 경매를 통해서 얼마에 거래되는가, 도매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는가를 트래킹하는 거고, CPI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얼마의 자동차를 사는가에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격에 불일치가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저번 달에 1%가 2%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4.3%, 중고차 도매 가격이 4.3% 상승했다고 하면서 왜 중고차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의류 쪽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PMI에 의하면 자 이게 뭐죠?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성장이 미국의 의류업에 있었다. 의류에 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트래킹은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2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자산 시장의 상승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소비를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류업 자체가 저렇게 크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팔리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의류업에 관해서 여러분은 미중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긴 했지만 아직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류 관련한 제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직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의류 공급이나 원자재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의류업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스피털,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메디컬에서 사용하는 용품들,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붕대라든지 그런 가격들도 여러분들 이 CPI라는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병원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의료 제품들에 대해서 공급이 빨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물품 공급 부족 사태를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백오더가 쌓여 있고 우리가 주문한 것들이 아예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품들을 공급을 받는데 또한 간호사 관련해서 임금 상승안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병원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의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물품들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아마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들 내에서 서비스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즈 가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저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신차 빼고는 결국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좋게 봐야 될 뉴스는 신차 가격의 하락이 블루캘리북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반대로 좀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고 의류와 의료물품도 구매관리자 지수에 의하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 예, 마지막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비스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비스 관련한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됐었고 최근에 임금 상승 데이터가 꺾이긴 했는데요. 2월 마지막에 와서 살짝 소폭 하회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꺾였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충격적인 비농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에는 저 서비스 가격이 올랐을 거라는 거. 구매 관리자 지수도 계속해서 압박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에서 임금 상승이 우리들한테 압박을 준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 병원도 그렇고 제조업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도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CPI 내에서 신차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모든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거. 저번처럼 중고차가 크게 하락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눈에 띄고 있네요. 그럼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에너지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밖에 안 돼요. 음식과 주거비가 여전히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는 CPI에 정말 낮은 퍼센트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중고차, 의료비, 주거비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들을 합쳤을 때 결국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는 CPI가 좀 크게 예상보다 좀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전문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은행들의 컨센서스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클리브랜드 연준이 맨날 제공하는 나우캐스팅에 의하면 2월 한 달의 인플레이션은 약 0.54%가 될 예정이고요. 코어 인플레는 0.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둘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 수치입니다. 유반꿀의 예상이야. 유반꿀의 예상을 하자면 CPI 먼트 오브 먼트는 0.4에서 0.5%로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회.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살짝 높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아저씨가 I am confident. 나는 자신 있다. 다음 주에 나올 CPI가 낮게 나올 거라고. 나는 좋게 나올 거라고. 나는
자신 있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죠. 물론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저도 잘 모르죠. 봐야지 알겠지. 여기까지 오늘 모든 부분들 다 대답을 해드렸고요. CPI 관련한 얘기는 이렇게 제가 많은 데이터를 조사를 해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